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하면은 일단 자석이 떠오르시면 돼요.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었습니다.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교과서는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 진도 나갈 거고요. 학습지는 17페이지 펴놓으시면 됩니다.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전류의 자기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예요. 일단 전류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전류를 보시면 전류가 뭐야? 아이고, 지워졌네요. 전류는 뭐였죠?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었어요. 전류는 전하의 흐름. 그래서 이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이동하는데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에요. 근데 전류는 반대였죠.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네, 맞습니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이 부분. 선생님이랑 몇 가지 기억을 하는 거를 해놓지 않으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원리 파악만 되면 그 다음에 기본으로 외워야 될 것만 외우시면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등교 계약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기 설명 보여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요거 1번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그 다음에 오늘은 오른손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손을 쓸 거고요.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그 다음에 자석은 무슨 극과 무슨 극이 있었냐면은 빨간색으로 된 거 여러분들 자석 본 적 있을 거예요. 빨간색이 N극이고요. 파란색이 S극입니다. 나침반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밑에 나침반 그려놨는데 나침반도 빨간색이 표시가 안 돼 있어도 빨간색이 N극, 그 다음에 반대쪽이 S극이에요. 나침반. 첫 번째 보시면 일단 자기력부터 보겠습니다. 자기력을 보시면 일단 자기하면 뭐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자석을 떠올리시고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힘력자죠. 그래서 자기력이 뭐냐면 맞아요.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쉽죠?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되셨어요? 그러면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인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력이에요. 전기도 마찬가지였죠. 인력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 어떨 때 자석이 철커덕 붙었냐면 N극과 S극일 때. 안 그려지네. N극과 S극일 때였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다른 극일 때 이렇게 표현하죠. 인력은 N극과 S극, 전기 때도 똑같았어요. 청력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에요. 열심히 갖다 붙이려고 해도 막 미는 힘이 느껴질 거예요, 자석은. 청력은 어떨 때? 같은 극일 때 N극과 N극, S극과 S극. 이게 자기력 끝이에요. 자기력이 뭐였다고요?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석을 갖고서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해봤겠지만 자석이 늘 그 힘이 작용하는 건 아니죠.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은 철커덕 달라붙는 힘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너무 멀면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여러분들이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은 자석이 와서 철커덕 붙는 경우 못 봤죠. 가까이 갖다 놨을 때 이게 붙는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은 자기 하면 자석 생각하시면 되고 장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공간이 어디냐면 운동장이에요. 야구하는 공간, 야구장. 또 뭐가 있지? 축구하는 공간, 축구장. 그래서 자기장은 뭐냐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그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 그런다? 맞습니다. 자기장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장은 자기장이고요. 지금 뜻 됐죠?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것도 두 번째 외우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과학자들이 열심히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약속으로 정했겠죠. 그래서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선생님 별표 두 번째 그렸어요. 첫 번째는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자기력선. 자기장을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선으로 나타내요. 선으로 나타낸 거를 자기력선이라는 말을 써요. 자기장을 선으로 나타낸 것. 네, 자기력. 자기장을 네, 선으로 나타낸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력선은 선으로 이렇게 쭉 나타내 주는데 이 선은 자기력선은 끊어지는 경우 없고요. 가다가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 없고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경우도 없어요. 이게 자기력선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력선이 촘촘하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 자기력선이 조금 멀찍멀찍 넓게 떨어져 있게 그려진 거는 자기장의 힘이 조금 약하다는 뜻입니다. 네, 되셨나요? 네, 세 가지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이에요. 잠시만요. 네, 두 번째는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이죠. 사람들이 자석의 성질이 전기와는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 갑자기 왜 전기 배우다가 자기 쪽으로 왔어요 그러는데 네,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과학자가 우연한 그 실험을 통해서 우연한 발견으로 바뀌게 되었죠. 네, 그래서 지금 과학자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거를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네,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네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웨르스테드가 실험을 했지만 일단 직선 도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도선 주변에 나침판을 놨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네, 선생님 교과서 보면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네, 직선입니다. 직선 보시면은 지금 여기 가운데가 도선이에요. 도선이고 도선 한쪽이 플러스 극에 연결돼 있고 반대쪽이 마이너스 극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 전류의 방향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이죠? 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네, 이 주변에다가 나침판을 놔봤대요. 나침판을 놔봤더니 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표시를 해봤어요. 지금 여기 주변에다가 네, 이렇게 나침판을 놨다란 얘기죠. 네, 도선 주변에다가 이렇게 나침판을 놔서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게끔 해줬더니 나침판이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크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선생님이 그릴게요. 여러분들 네, 위에서 바라본 모습. 그럼 전선이 이렇게 가운데 뚫려 있겠죠. 네,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네, 여기다가 지금 나침판을 연결을 하고 나침판을 이 종이판 위에 올려놓고 네, 전부 다 N극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냐면은 북극을 가리키고 있었겠죠. 근데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고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전류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N극을 색칠할게요. 네, 나침판을 놨더니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본 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네, 전부 다 북쪽을 가리켰을 거예요.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류가 딱 흐르게 하니까는 이 주변에 있는 나침판들이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 바깥쪽에 있는 나침판들도 이렇게 움직이더라. 네, 이거를 통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요거를 지워볼게요. 네,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네, 이렇게 해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래서 이렇게 도는 방향.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다시 그려볼게요. 네, 다시 그리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했더니 이렇게. 근데 이거는 나침판을 드문드문 띄워놔서 그렇지 이 주변에 나침판을 전부 다 연결했다면 어떤 모습이냐면은 네, 이렇게 돈다란 뜻이죠. 이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거는 이렇게. 그래서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보면 어떤 규칙이 있냐면 네, 동심원을 그리면서 자기장 방향이 생기더라. 동심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른손으로 감싸줄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오른손으로 사용할 거고요. 엄지 방향이 네, 전류의 방향이고 손가락 4개가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오늘 선생님 얘기했죠. 오른손을 사용할 거라고요. 엄지는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손가락 4개는 자기장의 방향.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래서 어떻게 그리시면 어떻게 되는 모습이냐면요. 도선 있죠? 그 다음에 전류가 이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 도선을 감싸 줄 거예요. 감싸지면 손가락이 이렇게 4개가 될 거고. 잘 그렸나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좀 이상하네. 네, 다시 이렇게 도선을 감싸쥐고, 네, 손으로 이렇게 감싸준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있을 거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조금 더 엄지손가락답게? 좀 난가요? 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그리면 네, 감싸주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손가락 4개가 자기장의 방향, 그래서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그럼 왼쪽에 다시 그리면 네, 왼쪽에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싹싹싹 잘 지어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도선이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오른쪽 그림처럼 감싸준다고 생각하시면 네, 이렇게 그 손가락 4개가 돌아가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네,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직선 주변에는 전선을 중심으로 중심이 같은 원을 동심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중심이 같은 원, 동심원. 그래서 동심원은 뭐냐면 수학적으로 중심이 같으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게 동심원이에요. 이 전부 다 중심이 똑같다란 얘기. 그래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자기장이 방향을 여러분들이 표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직선 도선. 네,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의 그 자기장이 생긴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손가락, 오른쪽에 그렸죠.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으로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4손가락으로 감싸줄 때 그 4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네,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게 직선입니다. 직선 도선주의의 자기장. 네, 되셨나요? 선생님이 몇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코일을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5페이지 피세요. 네, 교과서 65페이지 보셨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교과서 내용 보시면 일단 자기력, 자기장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자기력, 자기장. 네, 보시고 선생님이 쓰던 펜이 사라졌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자기력. 자기력은 네, 자석과 자석끼리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힘. 자석과 자석 사이의 힘. 그 다음에 자기장은 그 공간.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전선이 있죠. 그 다음에 전지를 연결했죠. 거기에 나침판을 주변에 갖다 놨더니 나침판이 움직이더라.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 나침판 바늘이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뭔가 자기장, 그 자석과 관련된 힘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되면서 네, 전기와 자기는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네, 66페이지 피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66페이지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에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랑 직선만 머릿속에 제대로 잘 들어와 있으면은 코일은 쉬워요. 네, 선생님 얘기했죠. 오른손을 사용할 거고요. 엄지는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손가락 4개는 4개가 감싸주면서 이 손가락 4개가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이것만 아시면 코일도 간단합니다. 네, 코일 탐구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장치, 코일 주위의 자기장 실험장치, 막대 자석, 니크롬선,
나침반 8개, 집게 달린 전선, 스위치, 실험복, 장갑을 준비합니다. 코일 주위에 자기장 실험 장치, 니크롬선, 스위치, 전원 장치를 연결합니다. 나침반 8개를 자기장 실험 장치에 코일 주위에 놓고 스위치를 닫은 후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선생님이 잠깐 멈췄죠. 지금 보시면은 일단 전원장치에 플러스가 이쪽이에요. 잠깐만. 네, 전원장치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중간에 전류가 너무 강하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니크롬선 그 저항을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코일이에요. 코일. 요렇게 감아져 있는 코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무엇을 놨냐면 나침판을 놨죠. 네, 나침판을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요렇게 움직여 있는 게, 요렇게 위치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전부 다 N극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네, 북극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전부 다 한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류가 흘렀을 때 이 나침판이 움직인다란 얘기예요. 움직였다란 얘기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었다란 뜻이죠.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합니다. 막대 자석 주위에 나침반 8개를 놓고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합니다. 막대 자석의 방향을 바꾸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합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입니다.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주면 나침반의 바늘이 반대로 아이고, 너무 선생님 먼저 끊었네. 네, 지금 보시면은 코일에 전류가 흘렀죠. 네, 처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전원장치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네, 스위치를 누르면 그 다음에 전류가 통하겠죠. 그래서 전부 다 N극이 북극을 한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이시나요? 네, N극이 요렇게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방향,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방향,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이렇게 가리키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전류를 만약에 전원을 끊어준다면, 네, 전부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 거다? 네, 북극을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이번엔 전류의 방향을 바꿔줬죠. 간단하게 그 전원장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전선을 바꿔서 하시면은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데 왼쪽은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갔죠. 오른쪽 보시면은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극을 바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네, N극이 이번에는 왼쪽 그림과 비교를 하시면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나침판이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죠. 요렇게. 네, 되셨나요?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입니다. 막대 자석을 놓으면 막대 자석 주변에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입니다. 네, 아까 실험 결과랑 그림을 보시면은 막대 자석이랑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면서 나침판의 그 그 N극의 위치 변화가 있었는데, 네, 막대 자석이랑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실험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박선주 선생님이랑 여러분께 어떤 실험 키트를 나눠주면 좋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네, 막대 자석을 놓은 거랑 똑같더라. 코일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이 막대 자석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과 똑같더라. 이걸 보시면 됩니다. 막대 자석의 방향을 바꾸면 나침반의 바늘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서는 막대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지금 실험 영상은 어디에 있는 실험 영상이냐면 교과서 66페이지예요. 66페이지 피셨나요? 네, 66페이지 보시면은 방금 얘기했지만 코일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은 막대 자석에 생기는 자기장과 같더라. 그래서 66페이지 정리 1번 보세요. 네, 정리 1번을 보시면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있는 나침판 바늘의 모습을 각각 그려보자 그랬죠. 네, 이거는 네, 실험을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랑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일은 반대로,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 얘기했죠. 오른손은 엄지손가락이 누구의 방향이냐면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감싸준다고 오른손을 딱 피시고 감싸쥐는 손가락 4개가 가리키는 방향이 네,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네,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네, 여러분들이 등교하게 되면은 실제로 선생님이 손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네, 문제를 풀면서 알려줄 텐데 코일은 조금 쉽게 생각하면은 네, 코일은 네, 코일만 네, 전류를 코일이다 보니까 손가락 4개를 전류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바꿀 거예요. 네, 선생님이 교과서 띄워놓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66페이지 정리 1번을 보시면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있는 나침반 바늘의 모습을 그려보자 그랬죠. 네, 지금 보시면은 코일에 이렇게 전류가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네.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침판의 방향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서 교과서에 그렸으면 좋겠는데 빨간색이 N극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N극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은 네,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 그랬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과정 3을 보시면 전류를 극을 바꿨죠. 그러면은 이렇게 전류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을 거예요. 반대로 흘리게 해줬더니 왼쪽 그림과 반대로 N극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빠져나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일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을 나침판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막대 자석 주위의 자기장과 동일하더라. 네, 동일하더라. 이거를 볼 수 있는 실험이었어요. 네, 교과서 67페이지 보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네, 67페이지 보시면 코일에 지금 전류를 흐르겠죠. 처음에 이 전류의 그러니까 흐름이 없었어요. 근데 네, 전원 장치에 연결하면서 스위치를 눌러주면 그때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코일 주위에 놓아진 나침판 바늘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선으로 나타낸 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 화면에 보이시는 게 지금 선이죠. 선으로 나타낸 게 뭐냐면 자기력선입니다. 지금 이 자기력선 보시면은 네, 서로 이렇게 자기력선 쭉 보시면 네, 끊어지는 거 없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끊어지는 거 없고요. 네, 가다가 서로 만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가다 갑자기 휘면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도 없고요. 네, 자기력선이 끊어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그려져 있으면은 네, 거기가 굉장히 강하다란 얘기. 좀 이렇게 자기력선이 멀리 그 간격이 넓다란 얘기는 아무래도 네, 약하다라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네, 지금 보시면은 그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선의 방향이었죠. 요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 그림이 바뀌었네, 갑자기. 네, 지금 선생님이 그림이 바뀌었는데 코일부터 다시 볼게요. 네, 코일부터 다시 보면 아이고. 네, 코일부터 다시 보면 지금 화면이 언제 넘어갔는지 넘어갔죠. 네, 지금 코일을 보시면은 코일 주변에 N극이 어느 쪽으로 가리키는지 보이죠? 네, 지금 얘는 자석이 아니에요.
코일은 전선이죠. 지금 전선 감아놓은 모습처럼 보이는데, 네, 지금 얘는 자석이 아닌데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죠. 근데 얘를 오른쪽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코일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이 네, 자석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과 같더라. 되셨나요? 네, 그 모양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그 자기장이 생기는 현상을 이용해서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전자석. 전자석이 뭐냐면 처음부터 자석이 아니고요. 네, 코일 속에다가 뭐 철심을 만들다든지 그래서 그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밑에 다시 한번 창의적 사고력 보면서 하겠지만은 네, 처음부터 자석이 아니라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게끔 만든 것이 전자석이에요. 전자석. 그래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키면서 뭐 자기장의 세기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방향도 조절할 수 있어서 자기 부상 열차 약간 살짝 뜨는 거죠. 네, 전류가 흐르면 그 전자석과 레일 사이에 네, 그 전자기력이 작용을 하면서 살짝 선로 위에 뜨면서 인력과 청력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자기 부상 열차예요. 네, 전류가 흐를 때. 네, 전류가 흐를 때 레일 사이에 어떤 인력이 작용하면서 선로 위에 살짝 뜨면서 앞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든 거. 그다음에 뭐 자기 공명 영상 장치 MRI 이런 것들도 전류를 이용해서 네, 자석의 그 자기장을 만들어내서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자기 스스로 점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점검 보시면 1번 보세요. 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는 무엇이 생긴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는 그렇죠. 자기장이 생긴다. 자기장. 자기장이 뭐라고요? 자기장. 자기장은 네,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서 자기장이 생기는 현상을 이용하면 전류가 흐를 때만 전류를 끊어주면 자석의 어떤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무엇을 만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 전자석. 네, 오른쪽 오시면 전자석이 어떨 때 좋은지가 보이죠? 네, 지금 전자석을 이용을 해서 쓰레기 중에서 폐철을 분리하는 모습입니다. 네, 방송 시작. 네, 지금 보시면은 전자석을 이용을 해서 쓰레기 중에서 폐철을 분리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전자석으로 폐철을 분리할 수 있는 원리.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 만약에 여기가 그냥 커다란 자석이라면 선생님 펜이 자꾸만 사라져서 여기 있구나.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전자석을 보시면 이게 처음부터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처음부터 자석이었어요. 그러면 네, 폐철들이 지금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철커덕 다 붙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원하는 곳에다가 옮기고 싶은데 이거를 떼어내려면 굉장한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를 이용하냐면 전자석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해주면 이제 이렇게 폐철들이 철커덕 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쫙 이동을 해서 이곳에다가 이 폐철들을 내려놓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전류의 흐름을 끊어주는 거죠. 전류의 흐름을 끊어주면 자석의 기능을 잃기 때문에 여기 붙었던 폐철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원하는 곳에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겠죠. 이것이 전자석의 원리입니다. 조금 선생님이 실제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등교해가지고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주위의 자기장, 오른손 기억하시고요. 내가 선생님 얘기했죠. 오른손 기억한다. 일단 첫 번째는 전류의 흐름 기억한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는 흐른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는 흐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기억하라고 그랬냐면 오른손을 사용한다라고 그랬죠. 오른손을 사용하면서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손가락 4개는 네,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N극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막대자석이든 나침판이든 N극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N 북쪽, S 남쪽.
태극기 생각하면 조금 외우기가 쉬울까요? 네, N극은 붉은색, 북쪽, 붉은색을 뜻합니다. 네, 학습지 17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지 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7페이지는 선생님이 오늘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 코일 주위의 자기장까지 선생님이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선생님이 실제로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여기까지 나가느라고 조금 어렵다 할 수 있는데 학습지의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학습지 끝난 다음에 어떤 거를 해야 다음 시간이 쉽다라는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일단 학습지부터 끝내도록 합시다. 네, 학습지 첫 번째 보시면 전류 배움 목표 보시면 오늘은 뭐에 대한 얘기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전류의 무슨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전류의 자기작용이었죠. 전류의 자기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자기작용이었습니다. 여기 들어갈 말. 그 다음에 배움 활동 보시면 자기력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자기력은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이나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자기력이다. 그 다음에 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뭐라 그런다? 네, 자기장이죠. 운동하는 공간, 운동장. 축구하는 공간, 축구장.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이에요. 네, 자기장의 방향 보시면 자기장의 방향은 일단 나침판의 무슨 극?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N극은 붉은색, 빨간색이었죠. 막대 자석, 말굽 자석, 나침판 전부 다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N극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기력선 잘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대 자석 주변에다가 이렇게 나침판을 놨었죠. 나침판을 놓고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선으로 나타냈어요. 네,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거. 이 선을 뭐라 그런다? 네, 자기력선이죠. 그래서 자기력선을 보시면은 전부 다 N극에서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려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나침판을 놨더니 나침판이 돌아가죠. 그래서 도선 주위에 뭐가 생기는 거를 알 수 있었냐면 자기장이 생기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는 무엇과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 무엇과? 네, 자석과. 네, 막대 자석과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더라. 네, 보이시나요? 지금 코일 이렇게 나와 있죠. 코일 이렇게. 네, 코일 나와 있고요. 자석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얘가 꼭 하나의 자석처럼 생각을 했을 때 그거랑 똑같이 자기장이 생기더라.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 있더라. 그 다음에 극을 바꿔주면은 이 방향도 바꾸더라. 그런데 그 모양이 막대 자석과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더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에 무엇이 바뀐다. 네, 자기장도 방향이 바뀌는 거. 나침판이 휙 180도 돌아가는 거 보여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 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 만든 것으로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거. 이거 무엇이었냐면 전자석이었습니다. 전자석. 그래서 전자석이 사용되는 예에서 자기부상열차 MRI가 있죠. 병원 가서 MRI 찍는다 이렇게 들어본 적 있죠. 네, 자기부상열차 MRI 전부 다 전자석을 이용한 겁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랑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선생님 진짜 어렵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느 부분을 갈 거냐면 다음 시간에는 68페이지 전기와 자기가 또 만나서 전기와 자기가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힘이 또 생긴대요. 네, 힘이 생기니까는 오늘 거를 머릿속에 원리 파악이 되지 않으면 힘까지 생각하려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했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되셨나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세 번째, 오른손을 사용할 거고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전류, 그 다음에 손가락 4개는 자기장.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네, 선생님이 얼른 그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을 위해서 오늘 꼭 외워야 될 거는 첫 번째,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꼭 외우셔야 돼요. 네, 나침판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 다음 선생님 얘기했죠. 오른손 사용한다라고 그랬죠. 오른손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도 오른손 딱 펼쳐보고 한번 보세요. 네, 오른손에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전류. 그 다음에 손가락 4개가 감싸줄 거예요. 도선을 감싸주든 코일을 감싸주든 코일은 지금 일단 넘어가고 네, 지금 손가락 4개가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기장의 방향. 되셨나요? 네, 오른손 사용할 거고요. 오른손에서 엄지손가락이 전류, 그 다음에 손가락 4개가 자기장의 방향. 선생님이 지금 코일하고 직선 도선은 된 것 같은데 코일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돌리면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네, 여러분들이 EBS를 보시면서 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하면 선생님이 네, 코일을 어떻게 감싸주는지 보여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기와 자기가 만드는 힘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반드시 3가지 외우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